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대한제강입니다.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정말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연 지금 겪고 있는 위기가 엄청난 재도약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그럴싸한 함정일지, 오늘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장을 이끌던 정말 우량하던 기업이 돈을 잃기 시작했다.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 신호를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대한제강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부터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모두가 인정하는 이 업계의 거인이 어떻게 이런 위기를 맞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냥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2021년에 2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던 회사가요. 2025년 전망치는 적자입니다. 매출과 이익이 말 그대로 그냥 곤두박질 친 거죠.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14억 원. 이게 정말 충격적인 건데요. 수십 년 동안 흑자만 내던 이렇게 탄탄하던 기업이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는 건 이건 그냥 실적이 좀 안 좋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구조적인 위기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 가지 악재가 정말 영화처럼 동시에 덮쳤습니다.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죠. 첫째는 건설 빙하기라고 하잖아요.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수요가 뚝 끊겼고요. 둘째, 제품 가격은 떨어져서 마진이 줄었는데 셋째, 전기요금 같은 비용은 오히려 확 올라버렸습니다. 이건 이익이 남을래야 남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적표, 즉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처참한데 그 뒤에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대한제강이 가진 딜레마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왼쪽, 수익성은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 재무 건전성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심지어 비정상적으로 건강하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라니까요. 자,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정말 재밌는 부분입니다. 대한제강의 부채 비율, 고작 32.1%입니다. 경쟁사인 현대제철이나 봉국제강이 80%, 100%에 육박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건 거의 3분의 1 수준이죠. 이게 바로 대한제강에 숨겨진 진짜 힘입니다. 그래서 이 낮은 부채 비율이 대체 뭘 의미하냐?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이고 우리 투자 전략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생존력과 유연성이에요. 지금 같은 불황, 거뜬히 버텨낼 체력이 있다는 뜻이고요. 심지어 주주들을 위해서 자사주를 사서 없애버리는 이런 공격적인 정책을 펼칠 돈까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 바로 반등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돈을 버는 회사로 돌아올 수 있을지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료를 보면요. 업황의 바닥은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2025년에 철근 소유가 10년 만에 최저점을 찍고 2026년부터는 정부 정책이나 금리 인하 같은 호재에 힘입어서 서서히 회복될 거란 전망이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공급 쪽인데 경쟁사들이 낡은 설비를 없애고 있어서 나중에 수요가 조금만 살아나도 가격은 훨씬 더 가파르게 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기순환주 투자의 묘미 아니겠어요? 우리가 노려야 할 변곡점이 바로 이런 지점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회사 경영진은 시장에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사주 50만 주를 소각하고 무상증자까지 했죠. 이건 경영진이 시장에 대고 우리 주식 지금 너무 싸요 라고 소리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스스로 자기 가치를 믿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싹 다 종합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린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구체적인 전망과 매매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비관론자들은 건설 경기가 언제 살아날지 모른다는 점, 그리고 공매도 압력이 너무 심하다는 걸 지적해요. 공매도 비중이 높다는 건 주가가 떨어질 거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니까 주가가 오르기 힘든 요인이 되거든요. 반면에 낙관론자들은 지금이 역사적으로 가장 싼 가격이라는 점, 그리고 압도적인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경기가 돌아섰을 때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분석 리포트는 구체적인 숫자를 딱 제시합니다. 보통만 가도 18,000원까지는 오를 수 있고, 만약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는 긍정적인 상황이 오면 26,000원까지도 보고 있네요. 물론 최악의 경우 9,500원 선까지 떨어질 위험도 항상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문장의 진짜 핵심을 찌르는데요. 2025년의 적자는 주가에 이미 80% 이상 선반영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다 알고 있고 주가는 그 충격을 대부분 흡수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남은 건 혹시 생각보다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포트가 내놓은 최종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하지만 조건이 붙어요. 절대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눠서 단계적으로 사라는 전략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11,5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적극적으로 사볼 만한 구간이라고 제시하고 있네요. 단, 최소 1년 이상은 묻어둘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비관론이 가득할 때 바로 그 최악의 시기가 역설적으로 가장 큰 수익을 안겨주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대한제강의 사례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